네, 서울, 부산, 광주에서 국내 3대 비엔날레가 다음 달 일제히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통회화 비엔날레인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김상철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총감독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특히 전통 회화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비엔날레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엔날레 준비하시면서 참 보람도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우리나라의 수목이라는 단일 주제로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되는 국제 행사입니다. 네. 우리 미술계로서는 큰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행사는 목포와 진도의 6개 전시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번 8월 30일 진도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31일 목포에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비엔날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해 들었던 우리 미술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목이라는 전통 회화를 테마로 하는 만큼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또 가치가 담겨 있나요? 사실은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수목하면은 먹으로 그린 그림이다 하시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목이 발생된 것은 동양사에서 물질이 가장 풍부했던 당나라 때 만들어지거든요. 네. 아주 깊은 성찰이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물질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물질만 풍부하다면 그때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이 인간한테 더욱 필요하다는 인간의 정신과 내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목을 단순히 전통의 것, 오래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반만 이해하시는 것이 될 것이고요. 네. 전통이 그동안 그럼 이 수목이라는 것이 시대를 따라서 쭉 변화하면서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것을 반영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력한, 유효한 어떤 컨텐츠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비엔날레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수목의 가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수목 비엔날레 또 다른 비엔날레와 어떤 좀 차별화된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전적으로 수목이라는 단일 주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어제에 묻고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의 답하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가치들은 서구적인 것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목이 과거에는 전통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묻다는 과연 수목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었길래 그렇게 존중받고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의 답하다는 과연 그러면 오늘의 수목이 다가온 미래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크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그런 비엔날레를 좀 만들고 싶고요. 서울에는 없고 또 남도에는 있는 그런 지역화된, 특화된 그런 비엔날레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특색 있는 비엔날레 기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목 비엔날레는 15개국, 2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목하면은 동양 사회에서만 있는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수목은 서양의 현대 미술, 특히 추상 미술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장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 기회로 여러 나라들의 작가를 살펴볼 때 이미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미국,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는 아주 적지 않은 수목 화가들이 또 수목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회화가 어떻게 현대화돼가는 과정을 해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작품부터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에 융화되면서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전혀 다른 수목을 선보이는 것까지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은 또 그중에 우리한테는 시대의 참 아픔이지요. 세월호 사건 때 영국의 어떤 수목 작가가 여자 작가가
목포, 진도까지 방문을 해서 세월호 그 모양을 그려낸 수묵 작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수묵이 단순히 동양에 머무는 제한적인 장르가 아니라 네. 이미 보편화된 세계적인 장르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예전에 미술시간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수묵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수묵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묵화 하면은 수묵을 되게 종이에 그린 그림을 먹으로 종이에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 수묵화는 발전을 거듭해서 특히 현대 과학 문명의 성과와 결합해서 설치 미술은 물론이고요. 미디어, 심지어는 가상현실이라고 말하죠. VR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을 단순히 수묵화라는 그림의 장르로만 제한한다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수묵이라는 말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동양회화 전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표기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인디언 잉크로 표기를 하고요. 우리가 근데 인디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스 잉크로 표기를 합니다. 아하. 우리는 또 차이니스가 아닌 것이고요. 또 수묵을 잉크로 표기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네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수묵이 그동안 현대미술로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풍부한 조형적인 경험과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이 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히 풍부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 국제 행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 수묵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자. 특히 우리 수묵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한지라는 독특한 재료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수묵의 올바른 이름, 그래서 영어로도 SUMUK로 표기를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수묵의 올바른 이름 부르기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비엔날레는 또 특히나 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뭐 거리나 시장, 학교 이런 열린 공간에서 전시가 된다고 하던데 좀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그동안 미술이라는 것이 꼭 미술관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보고 감상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술 혹은 문화가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8월 3일에 작가들이 앞치마에 그림을 그려서 목포에 있는 자유시장이라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네. 시장을 전부 미술관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상인들도 관람객들도 전부 수묵화가 그려진 앞치마를 입고 행사를 한 바가 있고요. 산책로에도 보도블록에도 수묵 작품들이 아마 전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아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네. 수묵은 사실 참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르입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즐기면서 나도 수묵화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 말이죠, 감독님. 그 북한 작가의 작품도 전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남북 또 교류도 한 몫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단순히 뭐 흥행 포인트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북한 측과의 계속 긴밀한 연락,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오픈하는 날까지 답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그림을 말할 때 서화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남종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남북이 분단되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종화가 동양화 혹은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던 것이 조선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술에 있어서도 체제에 의해서 또 사회 상황에 의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모양의 회화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네. 단순히 미술의 교류 차원을 넘어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민족의 그 이질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추진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측 작가의
전시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저희는 이번에 네. 북한 작가를 네. 목포나 진도에 직접 오게 해서 아하, 예. 작품 교류보다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인적 교류는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부분도 좀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고요. 앞으로 우리 수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